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참사 당시 다른 곳으로 출동하느라 교통통제를 못했다는 경찰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총리실까지 허위 보고했다며 국무조정실이 경찰관 6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오송 참사 원인으로 지목되는 미호강 임시제방의 범람 직전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범람 전 행복청이 했다는 보강공사도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첫 공식 사과 발언 도중 또 논란을 빚은 김영환 충북지사가 서면을 통해 거듭 사과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시간 반 전부터 공사 관계자가 2차례나 위험을 알리며 교통을 통제해야 한다는 신고까지 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죠. 경찰은 다른 지하차도 교차로에서 교통을 통제하느라 늦었다고 해명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습니다. 심지어 국무총리실까지 허위 보고를 했다 국무조정실 감찰에 적발됐고 국조실은 경찰관 6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참사 당일인 지난 15일 오전 7시 58분. 경찰은 미호청교가 넘치려 한다며 궁평 지하차도가 잠길 수 있으니 차량 통제를 해달라는 공사 현장 감리단장의 두 번째 112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조치도 없었습니다. 당시 인근 궁평 지하차도도 침수돼 있어 그곳 통제를 하느라 못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언론은 물론 총리실에도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이제 궁평 1교차로에 한 명이 있고 거기서 교통관리 근무를 하고 순찰차는 그때 이제 신고 때문에 감리단장의 신고를 받고 참사 현장이 아닌 이 오송 궁평 1 지하차도 인근 교차로에서 교통통제를 하고 있었다던 경찰. 하지만 실제로는 이 부근에서 교통통제를 한 사실조차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7시 4분에 접수된 첫 번째 신고는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데다 비긴급 신고인 코드 3으로 분류돼 출동하지 않았고 지하차도라고 구체화한 두 번째 신고는 현장 직원에게 아예 지령이 전달되지 않아 못 갔다는 게 경찰의 달라진 주장입니다. 112에서는 태블릿 PC로 지령을 했고 무전 지령은 안 했다. 출동 오송 순찰차는 태블릿 PC도 들어온 걸 확인 못했고 무전도 받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58분 신고는 오송 파출소 직원의 입장에서는 인지하지 못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무조정실 감찰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국무조정실은 현장 경찰이 실제 출동하지 않은 채 시스템에만 출동한 것처럼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경찰관 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검찰은 청주지검에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말씀 안 할 권리가 있잖아요. 112 상황실에서 지령을 내렸는데 왜 현장 직원은 지령을 못 받았다는 건지, 정말 지령 전파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도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어제 사과 발언 도중 또 논란을 빚은 김영환 충북지사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도민에게 거듭 사과했습니다. 김 지사는 유가족과 도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될 사고가 일어나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한 뒤 참사에 대해 첫 공식 사과를 하던 과정에서 일찍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수해와 오송 참사 등에 따른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심리 상담을 위한 마음 안심버스가 운영됩니다. 충청북도는 국립공주병원 충청권 트라우마센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오는 26일까지 도청 합동분향소 인근에 마음 안심버스를 운영합니다. 마음 안심버스에서는 정신건강 전문요원과 임상심리사가 희생자의 유가족은 물론 국가적 재난으로 충격을 받은 사람들에게 심리상태 검사와 상담 등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1차 원인은 미호강물을 막지 못한 임시 제방이죠.
그동안 공사 발주처인 행복청은 범람 1시간 반 전부터 중장비를 동원해 보강했다라고 해명했는데 주민들은 당일 행복청의 대응도 늦었다며 참사 직전 임시 제방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호천교 지점에 내려진 홍수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건 참사 당일 오전 6시 30분입니다. 31분 뒤인 오전 7시 1분, 미호천교 임시제방 현장. 제방 끝까지 차오른 강물을 옆에 끼고 위태로운 보강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흙자루를 쌓아 제방을 높이려는 건데 작업자 6명이 삽으로 흙을 퍼담고 있습니다. 이미 강물 일부는 넘쳤지만 작업 속도를 높일 중장비는 보이지 않습니다. 1시간쯤 뒤 강물은 결국 넘쳐 400m 떨어진 지하 차도를 덮쳤습니다. 왜 사전 조치를 안 하느냐. 지금은 늦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물이 잘람잘람한 형편에서 저 삽질적이 뭐냐. 오전 6시 30분부터 인력과 중장비를 동원해 보강 공사를 했다던 행복청의 해명과는 다릅니다. 영상 공개를 도운 도종환 국회의원은 홍수경보 심각 단계를 삽으로 막으려 했던 거냐며 모든 장비를 투입했어야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인부 6명이 삽을 들고 이걸 막으려고 했다는 거라면 너무 미온적인 대처, 소극적인 대처, 안이한 대처였다. 행복청은 영상이 찍힌 시각 현장에 중장비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당초 오전 6시 30분부터 인력과 중장비를 투입했다고 했지 동시에 투입했다고 한 적은 없다며 거짓말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행복청 담당자와 감리단장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진을 근거로 늦어도 오전 7시 12분 전에는 굴삭기가 투입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미 폭우예보가 있었는데도 홍수경보 2시간 20분이 지나서야 보강이 시작된 점에 대해선 실제 범람까진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검경은 제방공사를 맡은 행복청 직원들과 감리단, 시공사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선과 중부 내륙선의 열차 운행 중단이 당분간 지속됩니다. 한국철도는 노반 유실로 전차선이 기울어진 충북선 음성 소이역부터 충주 주덕역 구간 복구에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토사가 대량으로 유입된 중부 내륙선 역시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오는 27일 이후에 운행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철도는 장기 복구가 필요한 충북선과 중부 내륙선 등 7개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노선의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충북에서도 유해물질이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국제 우편물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청주시 오창읍 주택 등 도내 접수 신고만 10건에 달합니다. 지역별로는 청주와 음성, 증평이 각각 3건, 괴산 1건입니다. 충북도청은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의심되는 해외 우편물을 수령했을 경우 개봉하지 말고 즉시 112나 119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붕괴 위험이 있는 진천의 한 주유소에 사용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진천구는 집중호우로 내리던 지난 17일 옹벽 붕괴 신고가 접수된 문백면의 한 주유소를 점검한 결과 바닥과 벽면이 갈라지고 일부는 기울어져 추가 붕괴 우려가 크다며 시설물 사용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사용 금지 명령은 내일 0시부터 적용되며 진천구는 주유소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 고발을 할 계획입니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 기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오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돕기 위해 의원들과 직원들이 모은 586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에 전달했습니다. 앞서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청주시청을 찾아 1,000만 원을 기탁했고 청주 테크노폴리스가 1억 원을, 근린공원 민간 사업 시행자인 구룡개발과 CSF도 각각 2천만 원씩 청주시에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충주시 의원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재산 신고에서 1억 84만 원을 누락해 8,600여만 원이 재산의 전부인 것처럼 신고한 최지원 충주시 의원에 대해 고의로 재산 신고를 누락할 만한 동기나 목적을 찾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누락된 재산이 대부분 보험료고 재산 신고를 위임한 점을 들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충주시 호암직동 행정문화센터가 오는 24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지상 3층 규모의 호암직동 신청사는 주민자치센터와 어린이 도서관, 돌봄센터와 평생학습관을 갖춘 복합청사로 조성됐습니다. 호암직동 인구는 지난 2020년 18,000명에서 올 7월 현재 2만 2천여 명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